안녕하세요. 오늘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전망한 2025년 AI의 미래,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작년 예측 보니까 에이전트나 생성형 비디오 뭐 이런 건 맞췄는데 그 AI 선거 허위 정보 이런 건 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런 트렌드 말고요. 좀 놓치기 쉬운데 흥미로운 흐름들 한 5가지 정도, 그걸 당신과 함께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올해 이 흐름들이 진짜 흥미로운 게 이게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생성형 가상세계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언어 모델, 그리고 과학 연구를 막 바꾸는 AI, 또 국가 안보 문제랑 AI가 어떻게 엮이는지, 마지막으로 AI 칩 경쟁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돌아갈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그 생성형 가상세계군요. 작년엔 이미지, 올해는 비디오, 그럼 내년엔 3D 가상세계다. 이런 건가요? 구글 딥마인드의 지니2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지니2, 그거 이미지만 딱 넣으면 플레이 가능한 가상 환경, 이걸 뚝딱 만들어내죠. 월드랩스의 대규모 세계 모델, LWM이라고 부르던데 이런 시도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는 거죠. 아, 게임을 넘어서요? 어떤 점에서요? 핵심은 그 로봇 훈련 같은 데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른바 공간지능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로봇을 안전하고 빠르게 막 학습시키는 거예요. 현실 세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고요. 같으면서도 되게 실용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추론하는 언어 모델. 이건 기존 LLM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오픈 AI의 그 오음 모델인가요?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되던데요. 네, 핵심적인 차이는 생각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 모델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첫 번째 떠오른 답을 팍 내놓는 식이라면 이 새로운 모델들은 문제를 좀 단계별로 분석하고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아, 단계별로, 네네. 그냥 바로 답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구글 딥마인드의 마리나 데모가 좋은 예시인데요. 온라인 쇼핑하다가 쿠키 레시피 재료를 담는데 뭐가 막혔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레시피를 다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오,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진화하는 거군요. 그럼 이런 능력은 어디에 좀 큰 영향을 줄까요? 역시 수학이나 코딩처럼 좀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 분야는 당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리 레시피 따라하기 같은 일상적인 작업의 신뢰도 이런 것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좀 더 뭐랄까 똘똘하게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이런 진화된 문제 해결 능력은 다음 주제인 과학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아, 네. 그래서 AI가 과학 발견 속도를 높인다. 이 세 번째 트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군요.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유명했던 알파폴드 성공이 그 시작이었죠. 그렇습니다. 알파폴드 성공의 열쇠는 결국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였거든요. 2025년에는 이런 성공 사례가 재료과학 같은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메타가 얼마 전에 대규모 재료 데이터셋 공개했죠. 또 하깅페이스랑 엔탈피기하는 르메티리얼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 증거고요. 데이터가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엔살픽 창립자가 말했던 가상 생물학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AI가 그냥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서 가설 설정이나 실험 설계까지 돕는 방향으로.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그래도 중요한 진전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네 번째 트렌드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AI와 국가 안보가 점점 더 밀접해진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그 미국 국방부의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 같은 거요. 저렴한 자율 무기 시스템 수천 개를 빠르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대만 중국 간 긴장 같은 이런 지정학적 상황들이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랑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펠런티어나 엔드릴 같은 이런 방산 기술 전문 기업들이 요즘 부상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고요. 근데 주목할 점은 그 오픈 AI처럼 예전에는 좀 군사 협력을 꺼렸던 회사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죠. 오픈 AI가 엔드릴이랑 드론 격추 프로그램 협력 발표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건 그 막대한 AI 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상업적인 현실하고 또 기업이 내세웠던 어떤 윤리적 가치 사이의 긴장, 딜레마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고 그러면 AI의 사회적 역할이나 통제에 대한 논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지점을 당신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자, 마지막 5번째는 AI 칩 경쟁 심화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다 잡고 있지만 2025년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쟁자들 말고도 그록 같은 스타트업 이름도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AI 모델 학습시키는 훈련 단계 말고요.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했을 때 필요한 추론 단계 있잖아요. 이 추론용 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훈련 시장만큼 그렇게 확고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요. 아, 추론칩 시장이요? 학습된 AI가 질문에 답하는 연산,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새로운 질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연산을 하는 칩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놓고 엔비디아, AMD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그록처럼 아예 새로운 방식, 소프트웨어 중심 아키텍처로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칩 경쟁 배경에는 역시 미중 기술 패권, 그 칩 전쟁도 깔려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미국의 CHIPS 액트 통해서 자국 내 생산 늘리려는 거나 중국으로 첨단칩 수출 통제하는 거 이건 계속 될 거고요. 여기에 또 잠재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변수까지 더해지면 TSMC 중심의 대만 공급망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칩 시장 경쟁 구도에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와, 생성형 가상세계부터 스스로 추론하는 LLM, 과학혁신, 국가안보 문제, 그리고 칩 전쟁까지 2025년 AI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네요. 네, 오늘 살펴본 이 5가지 트렌드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을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 수도 있겠죠. 이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와 질문을 발견하셨나요? 계속해서 주목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